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용감한 형사들로 보는 살인범 과소 처벌, 우리 직장의 과소 징계는 어떤가? 이런 제목의 블로그 글입니다. 이 채널에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나온 좀 충격적인 사건 판결을 보면서 글쓴이가 느낀 과소처벌 문제의식, 여기서 출발해서요. 이게 또 우리 직장 내의 과소 징계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딱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을 보면서 사법정의에 대한 물음하고 직장 내 공정성 문제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점을 생각하게 하는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정성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 두 다른 영역을 하나로 꿰뚫은지 그걸 살펴보는 게 꽤 흥미로울 거예요. 글쓴이가 먼저 용감한 형사들 3에 나왔던 연천 송곳 살인사건 얘기를 꺼내는데요. 친할머니를 막 70번 넘게 찔러서 살해한 손녀랑 남자친구한테 각각 징역 20년, 17년 이게 선고됐다는 거예요. 저도 글 읽으면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글쓴이처럼 아니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여기서 글쓴이가 던지는 비유가 참 날카롭다고 해야 할까요? 혹시 판사들이 스스로를 계몽군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독재자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백성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한다 이렇게 믿었던 존재처럼 판사들도 그 강력한 판결 권한을 정의롭게 써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가해자한테 베푸는 그 자비라는 게 피해자나 또 일반 대중에게는 너무 큰 고통 또 불공정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판결이라는 게 단순히 그 법 조항만 딱딱 맞춰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이해나 공감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글쓰리는 이제 이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피해자, 그 피해자의 입장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내린 판결이 과연 완전한 정의 실현일까? 이렇게 묻는 거죠. 가해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관대한 처분일 수 있지만 그 남겨진 사람들이나 사회 전체에는 또 다른 상처, 불신 이런 걸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정의의 복잡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의 이런 불공정함에 대한 답답함, 이게 근데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글쓴이가 그렇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서 공정성 이론, 영어로는 equity theory라고 하죠. 이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공정성 이론은 원래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입한 거, 예를 들면 노력이나 시간 같은 투입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거, 뭐 급여나 인정 같은 산출, 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다른 사람의 비율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 네, 그래서 이 비율이 비슷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느끼면 만족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불공평하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적게 받지? 이렇게 느끼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공정성 이론을 직장 내 징계 문제에다가 딱 적용해보면 과소징계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바로 이해가 가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명백하게 잘못한 동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속적으로 누굴 괴롭혔다거나 아니면 회사 돈에 손을 댔다거나. 그런데 회사가 너무 가벼운 징계에 뭐 경고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 다른 직원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허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당한 피해는 뭐지? 내 노력은 뭐였지? 이 회사는 정의가 없나? 이런 극심한 박탈감, 분노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당연히 그럼 회사에 대한 신뢰도 또 뭐 소속감, 일할 의욕 이런 것들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어떤 결과, 처벌을 마주하지 않으면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어렵거나 아니면 뭐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여기고 비슷한 잘못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재발 가능성까지? 네, 결국은 조직 전체에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줄만 잘 서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퍼지게 되고요. 이게 도덕적 해이랑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걸 만드는 거예요. 뭐랄까, 조직 문화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그래서 글쓴이는 결국 조직의 책임 있는 자세,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징계라는 게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공정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척도인 거죠. 네. 그래서 과소징계를 막으려면 투명한 규정, 또 절차, 그리고 편견 없는 징계위원회 운영,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거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그렇죠. 모든 구성원이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야만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핵심입니다. 그 공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비교 과정에서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글은요. 그 법원의 과소처벌에 대한 우리의 어떤 답답함, 분노, 그리고 직장에서 과소징계를 봤을 때 느끼는 배신감, 이게 결국은 공정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다 연결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가 있잖아요. 이게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 그건 뭐 법정이든 직장이든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글은 주로 과소,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것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도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는 어떨까요? 이건 또 조직의 신뢰나 동기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은 오늘 그래서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좀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